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은 남자가 손해인 시대라는 영상의 댓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조금 재밌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 혼전 순결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혼전 순결의 운동이 좀 있었더라고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 기사고, 미국에서는 혼전 순결 지키기 열풍인데 우리나라는 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가 인구 1000명당 이용 건수인데, 지금 뭐 X축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고 미국, 프랑스, OECD 평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나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80년까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급증합니다. 이용 건수가. 그런데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OECD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만은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변화가 이제 여기서는 혼전 순결 지키기 열풍이 부는 미국은 이용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문화연구자 크리스티안 생장폴랭은 미국에서 반문화 운동 히피가 성행하던 1960년대에 동성애 및 페미니즘 옹호, 프리 섹스의 풍조 등이 일어났다고 그에 있어서 히피와 반문화에서 지적을 했다. 히피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등장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가 등장을 했고, 동아대학교 정의준 교수는 그에 있어서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에서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등장하면서 신보수주의가 1960년, 70년대의 히피 문화를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보수주의가 정치적으로는 바른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질적으로 범죄와 마약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혼율 감소와 동시에 무분별한 성경험 트렌드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혼전 순결 지키기 운동이 생겨난 것도 미국의 이혼율이 감소했던 1993년이었다. 이런 운동은 젊은 남녀들이 섹스 파트너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 전역에서 에이즈 발병을 감소시켰다. 과거 미국의 반문화 운동, 히피, 급진적 페미니즘의 성개방 품종은 에이즈를 불러왔지만, 이후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이혼율 감소, 혼전 순결 지키기 운동 전개, 멀티 섹스 파트너 감소 영향은 에이즈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에이즈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985년부터 2015년도 미국의 에이즈 환자 수와 사망자 수 현황인데, 지금 X축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일단 Y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기 녹색 꺾은선이 환자 수고요.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게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19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 대략 한 2,500명 정도 수준에서 1993년도까지는 에이즈 환자 수가 10배가 늘었습니다. 25,000명까지 늘었고, 이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내려간 거죠. 내려가면서 거의 원래대로 원위치 한 2,000건대 정도로, 2,000명 정도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수가.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 뭐 혼전 순결을 많이 지키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완전히 막장으로까지 갔다가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보면서 미국 자체적으로 뭐 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과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런 과정이 미국에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공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의 비페니즘에 치가 떨려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중 극소수인 줄 알았지만 대다수 여자들이 다 저렇더군요. 뭐 제가 볼 때 이상분들 대부분 다 맞아요. 본인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침묵을 하죠. 정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자들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흐린 눈을 하고 있죠. 정말 비겁하죠. 비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비페니즘이 뭐냐고 하면 이제 페미니즘을 조롱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음식을 먹잖아요. 뷔페 플러스 페미니즘을 비페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페니즘 검색을 하니까 이거를 조롱하는 글이 하나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군 장교 할래요. 그런데 병사는 못해요. 공무원 할래요. 숙직은 안 해요. 소방공무원 할래요. 내근직만 할래요. 경찰 공무원 할래요. 어떻게. 교대생일 땐 남자 교사 할당 반대. 교사 되면 남자 교사 할당 찬성. 요즘 요 이야기 좀 많이 나오죠. 요즘 초등학교 시끄러우니까 남자 선생님 좀 보내달라고들 많이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여성 임원 할당제 좋아요. 업무 성과 낮아도 여자라서 승진. 비례대표 좋아요. 표 못 받아도 여자라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1번입니다. 홀수는 무조건 여자 국가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중 요고란 말 성차별. 그런데 여대는 유지하자. 인서울 약대 정원 605명. 그중 330명이 여대 정원. 공대는 싫어요. 여자라서 취업이 안 돼요. 군가산점 폐지 좋아요. 공기업 여성 가산점 좋아요. 군 호봉은 남성 특혜. 2년 먼저 취직해서 개꿀. 남녀 동일 임금 주세요. 생리의 고통을 남자가 알아요. 생리 휴가는 월요일과 금요일. 커피 심부름은 성차별. 그런데 힘쓰는 일은 남자 시켜. 유리천정 싫어요. 지방 발령 나면 간두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싫어요. 결혼하면 간두지 뭐. 전업주부 할래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요. 걸스 캔 드 애니싱. 그런데 여성 전용은 더 늘려져요. 걸그룹 성상품화는 싫어요. 재범 오빠 찌찌 파티.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 그거 있어요. 나이트클럽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시까지 오면 여자들 무료. 또 그런 건 또 반대 안 해. 나이트클럽 그것도 성상품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또 말 안 합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SNS를 줄이면 삶의 질 지수가 많이 올라갈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예, 확실히 그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30 여성들이 우울감, 불안감 지수가 높은데, 실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치료제 전문기업 하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2030 여성들이 우울감에 취약한데, 이거를 어디서 본 거냐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분장애로 치료받은 여성 2016년 51만 3천 명에서 2020년에는 67만 1000명으로 30.6%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남성보다 2배 많은 환자 수고요. 그리고 2016년이랑 2020년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인스타그램이 유행하는 시점이 요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030 여성이 우울감, 불안감 등을 많이 느끼는 요인이 SNS 활동과 사회적 환경이고, 그리고 SNS 활동으로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 전상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러 사람의 SNS를 자주 보게 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보인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실제 병원에선 SNS 활동 중단을 우울증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 교수는 환자 본인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SNS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SNS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보 정도 구하는 거 아니면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뭐 심지어 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여성분들 중에 명품을 뭐 10명 정도 그룹을 짜가지고 한 개씩 산대요. 사고 그러면 10명에 한 개씩이면 명품이 10개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그룹화 돼가지고 서로 사진을 한 개씩 찍는데요. 그러면 총 10개를 찍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산 거는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공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인스타에 자랑질을 한대요.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런 여성들도 있대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실제는 명품 한 개밖에 없는데 명품 10개 있는 잘 나가는 여자야. 그런 이야기 하는 그런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자보다 남자가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들 하는 거고 남아 선호사상이 극심해서 결혼 정년기 성비가 120대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자가 살기 좋으면 남아 선호사상이 왜 이리 심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좀 조금 근거가 좀 그렇긴 한데 남아 선호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북의 가족 제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계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딸 같은 경우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전통사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중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며느리가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 계속 딸 놓으면 막 구박하고 그랬잖아요. 며느리를. 아들을 낳으려는 이유가 바로 가계 전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때 남자 그러니까 아이 한 명 낳자 운동한 게 1982년도부터 한 90년 초까지인가 그때거든요. 지금 그 나이대가 지금 결혼 정년기 때 들어온 나이인데 결혼 정년기가 아니고 30대죠. 결혼 정년기는 20대인데 하여튼 지금 30살에 들어온 사람이 그때 나이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거가 무너졌죠. 어차피 아이를 낳아도 한 명 정도밖에 안 낳는 상태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계 전승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내용이 전혀 틀린 거죠. 남자가 살기 좋아서 남자를 더 많이 낳은 게 아니고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